여러분들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트로트 노래를 틀고 지나가시는 어르신분들 가끔 보셨나요? 또는 트로트 노래를 틀면서 춤추시는 분들도 보셨는지요? 그러면서 한 번쯤 왜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저런 노래를 좋아할까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분명 저 노래는 음과 비트도 별로 재미있어 보이지도 않고 너무 오래된 구식적 음악이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한편으로 왜 젊은 사람들은 대중가요를 좋아할까요? 락과 팝, 그리고 랩이 섞여 있고 빠른 비트음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주로 듣는 노래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노래를 좋아할까요? 그렇다면 어르신분들이 요즘 세대 음악을 들으면 어떻다고 말할까요? 이것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인간의 선천성과 후천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유전자, 성향, 천부적인 재능 등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받게 되는 유전자의 조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후천적인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며 습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고 경험하며 습득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선천적인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며 후천적인 것은 우리가 성장하며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에 있어서 선천적인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천적인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고유성질로 경험이나 세대에 걸치지 않고 모두 일정하게 느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천적으로 모든 세대가 듣기 좋아하는 음악은 무엇이 있을까요? 클래식 음악이 바로 그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 바흐, 쇼팽, 모차르트 등 클래식 중에서도 여러 종류와 악기 연주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수백 년 전부터 클래식은 나이에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선호되는 음악입니다. 영화로 비유하면 클래식은 모두 시청 가능한 전체 관람가이며 세대 구별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클래식을 선호하지 않는 부류도 있겠지만 여전히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 또는 라운지에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으며 이는 고풍스러움과 더해 모두가 듣고 좋아할 수 있는 공용적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음악의 후천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60에서부터 80대 노인 세대가 성장하며 듣고 접한 음악은 트로트였습니다. 트로트는 1920년대에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음악들이 혼합되어 한국 음악으로 재탄생된 장르로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와 80년대에 황금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는 대중음악의 중심이 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10대, 20대 청년들이 성장하여 현재 60부터 80대 세대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젊은 시절 들었던 매우 익숙한 노래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서도 이 노래를 들으면 젊고 좋은 추억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전 세대들도 자신들이 어린 시절 크면서 들었던 대중가요가 익숙해져 있으며 이걸 듣기 좋아할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한창 클 학창 시절에 듣던 SES, 핑클, H.O.T 등의 노래를 아직도 좋아합니다. 이런 노래를 들으면 마치 학생의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그때의 설레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악의 선호성은 모두 경험을 통해 생긴 후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며 더 많이 접하고 익숙해진 것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선천성과 후천성을 먹는 음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해외로 여행 갔을 때 우리나라 음식이 먹고 싶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외에 가면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라는 생각에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이 순리인데 그럼에도 불구 하루 한 끼 이상은 꼭 밥과 칼칼한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해외에서도 한국 음식점을 찾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음식에도 후천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한국 음식을 찾는 것은 단순히 한국 음식이 더 맛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게 우리에게 익숙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요.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외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없을까요? 참고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파스타, 피자, 스테이크도 모두 외국 음식이고 이것도 맛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이걸 먹고 살기는 힘들 겁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에겐 밥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우리나라나 다른 해외로 여행 가면 자국 음식을 먹고 싶어 할까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몇 필리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음식을 선호하며 직접 조리까지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필리핀 음식들을 전에 먹어보았지만 우리나라 볶음 우동과 비슷한 펜시 캔톤 또는 비혼을 제외하고는 모든 음식을 거의 먹기 힘들 정도로 입맛에 맞지도 않고 맛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인들은 어려서부터 먹고 자라온 그들의 자국 음식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후천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며 종종 먹어왔던 익숙한 음식들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선천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음식이 아닌 다소 생소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일례로 불고기와 갈비는 맵지 않고 달콤하며 처음 접하는 대다수 외국인들에게도 입맛에 맞는 음식입니다. 이는 유전자 구조상 사람이면 누구나 공통된 선호되는 입맛이 있으며 불고기와 갈비가 이에 해당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호도에 있어서 선천성과 후천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특성과 성장하며 길러진 특성이 각각 작용하여 선호도를 이루게 되며, 이 두 가지 요소는 나의 특징을 결정짓는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